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11 어휘 추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당연히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과연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쌤이랑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휘 추론은 너희들이 기존에 이 밑줄 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알고 있는 게 만약에 뭐 해볼까요? run이 있었어요. run 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 달리다겠죠, 그쵸? 근데 무조건 달리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문맥에 맞게 쓰인 어휘가 아닌 걸 골라주는 게 요 어휘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이 난 달리다로 알고 있었지만 문맥에서는 경영하다라고 하면 경영하다가 맞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휘 추론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푸냐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사실 모든 문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내가 조금이라도 주제문을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법 문제, 뭐 심경 변화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배제하면 대부분은 주제를 좀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근데 어휘도 결국에는 주제가 좀 필요하더라. 왜? 문맥 속에서 맞는 낱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가 암기가 되어져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이라도 어려우면 글의 소재나 어떤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의 앞뒤. 자, 3번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그쵸? 요게 해석이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앞에와 뒤에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그 안에서 요 밑줄 친 그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도 같이 연결해서 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매력적인 오답.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 중에서 2개의 어휘는 몰라요 하면 그 문제는 사실 찍고 가는 게 맞을 정도로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반이어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증가가 나오면 사실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감소였던 거고, 여기가 반대라고 나왔는데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찬성이었던 그런 매력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파생어라고 하는 부분, 요 파생어가 뭐죠? 하고 궁금하시면 쌤이 또 준비했으니까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유사철자 어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acquire, 요게 있어요. 근데 inquire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뭘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모양은 비슷해. 그러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내신 공부하시면서 단어의 유사 철자들을 조심히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들 있죠. 그 안에 요 단어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respectively라고 하면 이건 각각이란 뜻인데, respect이니까 막 뭔가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진짜 보여드릴게요. 혼동하기가 쉬울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 자, 파생어가 뭐고 유사철자가 뭐고 반의어가 뭔지 보여드립니다. 자, 파생어.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서 comprehensible. 이거 뜻이 뭐지? 이해할 수 있는, 요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comprehensive. 자, 여러분 여기 봐요. comprehend. 여기까지 똑같고 얘가 sible고 얘가 able입니다. 자, able은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sible도
형용사로 쓰이나 얘는 포괄적이라고 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다 각각 외워줘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자, considerable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아니고요. 상당한이죠. 자, 여기서 보면 considerate. 자, consider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able과 rate 때문에 또 뜻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파생어. 그리고 유사 철자도 한번 볼까요?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acquire과 require. 자, 어때요? 뭔가 유사하긴 하나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댑에 A가 있고 어답에 O가 나오면 뜻이 완전 달라지죠. attribute, distribute. attribute은 똑같지만 앞에 AT와 DIS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이어라고 했죠. 부재하면 존재를 생각하시고 붙이다면 떼다 생각하고 강제면 자발, 요구면 수요면 공급, 제외면 포함 요것들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문제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2 2021년 3월 학평 30번 문제고요. 네, 어휘 문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쌤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봤을 때 일단 내가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냥 바로 해석하지 말고 혹시 이 밑줄 친 부분의 단어의 반대말, 좀 반이어가 생각이 난다면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라도 생각을 좀 해줘봐라. 이게 뭐예요? outside니까 바깥쪽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바깥쪽의 반대는 뭐예요? 안쪽. inside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못한다면 안쪽이라도 생각해 주라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피하다예요. 자, 피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억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피하지 않다. 요런 단어들이라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straightforwardly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straight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바로 그냥 눈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4번의 interpret은 뭐예요? 해석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5번은 같은 경우는 little이 있는데요. little은 거의 없는 거니까 반대로 a little이 되면 어떨까?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1번 문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같이 들어가 봅니다. 자, 객관적인 관점은 설명이 됩니다. by John Force의 Philosophy of Camera에 의해서,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게 설명이 되어진대요. 자, 포드가 여기입니다. 카메라를 뭐라고 여겨요? 카메라는 창문이다. 자, 카메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존 포드가 만든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기로는 카메라는 뭐다? 창문. 자, 카메라는 여기 이제 창문이에요. 카메라가 창문이래요. 자, 그리고 관중 있죠? 관중은 뭐가 됩니까? 창문 밖에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카메라고요. 이게 창문이잖아요. 그러면 관객은 창문 밖, 이제 창문 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맞느냐 하고 바로 해석이 괜찮은데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밖이 맞고 안이 맞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하려면 뒤를 좀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쌤은 outside가 맞다라는 거 어디서 근거를 찾았냐면 여기 있는 이 within 때문에 찾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창문 바깥에서 보는 것을 관객이라고 여긴대요. 근데 창문인데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뭐를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안에 있는 사건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건 바깥에 있어야 가능한 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within 때문에 내가 outside는 맞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요, 요청받은 거예요. 보세요. 이 액션을 보세요. 그 배우들의 액션을 보라는 거죠. 근데 마치 뭐예요?
그것들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요청하는 건데 이렇게 액션 보시는데요. 연기하시는 거 보시는데요.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봐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participate.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거 요청받지 않았다라는 거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말고 먼발치에서 보세요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객관적인 관점은요, 이용합니다. 뭐를 이용하냐면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한대요. 자, 정적인 카메라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가능한 한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창문 효과가 요거죠. 이 창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정적인 카메라를 쓰느냐, 이 창문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효과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적인 카메라를 쓰느냐. 자, 이거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요. 이미 여기에 this window effect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보라고 했고, 관중이 멀리서 본다라고 여기는 거고, 그럼 여러분 요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 카메라의 철학에서 이 카메라는 뭐예요? 창문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 그럼 이 창문 효과를 쓰겠다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여기 있는 이 2번의 avoid가 틀렸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꿀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얘는 이렇게 체킹하시고, 자, 창문 효과를 만들어낸다 해서 쓰면 여기다 produce를 넣을게요. 이렇게. 그럼 피하다의 반대가 물론 만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내에서는 만들어내다라고 쓰는 게 오히려 문맥상 잘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들아, 그 뒤는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자, 뭐 요 스태틱스 카메라 요런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배우를 집중하고 또 이런 사건을 집중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 없이, 카메라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 없이, 그냥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각자가 자신들의 그런 행동과 그 배우들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거 요 객관적인 관점이라고도 괜찮겠네요. 자, 이래서 이 객관적인 카메라는요, 나타냅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카메라와 그 대상 사이에. 그 말은 뭐냐면 카메라가요, 단순히 뭐인 것 같아요? 그냥 기록용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용인 것 같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등장인물이나 여기서 그 기록을 뭘로 해요? 기록은 여기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용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객관적인 카메라 멀리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논평하지 않고요,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또 볼게요. 자, 이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자, 움직이긴 하겠죠.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거다. 그럼 여러분 그건 결국 또 뭐예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자, 가능한 한 거의 그 카메라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 없이, 관심을 끄는 거 없이 라고 해서 사실 여기 있는 drawing attention to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와 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리을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30번. 문맥상 난발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당연히 골라볼 거고요. 자, forget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있다니까 기억하다가 생각이 들고요. specifics, 이게 뭐예요? specific 하면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특정한 것이잖아요. 그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valuable,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반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귀중하지 않은 것. 자, 요거 뭐예요? 강화시키다인데요. 그죠? 그러면 강화시키지 않는 거, 약화시키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harp는 뭐예요? 날카롭게 하는 것, 선명하게 하는 것. 그럼 이거를 뭐예요? 블러같이 흐릿하게 하는 것. 요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in order to 부정사가 하나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 귀중한 정보를 간직하려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대요. 뭐를 잊지? 방식을 잊어버려야 된대요. 어떤 방식? 자, 우리가 기억을 잘하려면요. 우리가 막 귀중한 정보, 여러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래요? 방식을 잊어버리래요. 어떤 방식? 둘 다. 타겟을 잡고 그리고 통제가 되어지는 방식을 잊어야 된대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야 된다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forget이 맞느냐 틀리냐는 뒤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너 recall, 너 회상할 수 있어? 너 그 학교 첫날 회상할 수 있어? 너는 아마도 뭐 할 거예요? 한두 개 정도 가치 있는 이미지는 너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지. 예를 들면 너의 펜슬 케이스에다가 이제 새롭게 가니까 펜슬 케이스에다가 막 크레용 넣고 펜슬 넣고 이런 것들 좀 너가 생각해서 가치 있는 한두 개 정도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근데 아마도 그건 뭐예요? 그 특정한 것의 범위일 뿐이야. 그 정도까지만일 거야. 특정한 것만 기억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추가적인 디테일은 분명히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추가적인 디테일은 적극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네 머릿속에서. 자, 너가 그 상황을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더 잊혀진대요. 잊혀진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요게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여기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예시가 나왔을 때 여기에 특정한 것이라고 하는 걸 예시로 요걸 보여줬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우리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이 뭐예요? 아니, 너가 상황을 더 기억하려고 애를 쓸수록 너의 머릿속에서 이런 중요하지 않은 건 사라진다고 하는 이게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대절이야. 대절이 여기까지 끝까지 묶이죠. 대절이 뭔데? 뇌가 여기지 않거든. 그것이 뭐예요? 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뭐 하기에? 기억하기에 소중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사실 연구도 보여줘. 대절을 보여줘. 대절이 어디까지 묶여? 여기까지 묶여. 뇌는 적극적으로 자, 여러분 reason 하면은 어떤 영역입니다. 근데 영역을 강화시키는 거냐 약화시키냐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주겠죠. 자, 중요하지 않은 부분 지워준다면서요. 여기 지워준다 봤으니까 우리도 여기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애주니까 어떻게 보면 weaken이 맞겠죠. 여기 어떻게? weake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소한 기억이 사라지고 점점 더 사라진다. 비록 결국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선명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삭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선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딱 떠오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이 흘러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 글의 흐름은 다 똑같았죠. 그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내 기억에서 빠르게 삭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기억만 선명하게 남는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오답은 결국 반이어를 찾는 내용이 되었구나. 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해석으로만 넘기지 말고 각 단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반이어가 생각난다면 한글이라도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서 해석을 조금 조심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에 어휘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